자, 문학 실전 문제풀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반말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번에 내가 누락했던 전체 맥락 부정, 완전 부정 요거 있지? 빠른 선지속어. 이것부터 가볍게 얘기하고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어떤 슬픈 시가 있다고 쳐보자. 그렇게 슬픈 시가 있는데 선지에서는 되게 나 지금 기분 좋아 이런 말이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그 선지는 당연히 틀린 선지지. 왜? 반대되지 않니? 혹은 어떤 똑같이 슬픈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선지에 나는 지금 똥이 마렵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그 선지도 당연히 어때? 틀린 선지겠지. 왜냐? 걔는 관련이 없으니까. 알겠지? 그냥 똑같이 맥락 부정에서 반대랑 관련 X를 말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방금 든 예시에서는 어때? 이 전체적인 맥락이 있잖아. 그 전체적인 슬픈이라는 이 전체적인 맥락과 아예 반대되거나 혹은 아예 관련이 없지. 그지? 느낌으로 주면은 아예가 좀 포인트일 것 같아. 아예 관련 없는 거. 이 전체 맥락이랑 아예 반대되는 것들. 그런 거를 우리는 전체 맥락 부정 혹은 완전 부정이라고 말을 할 거고 당연히 빠르게 그런 선지는 속어가 가능하겠지. 오케이? 요게 포인트야. 알겠지? 자, 그리고 옆에 심화는 지문 들어가서 다뤄보도록 할 건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자. 우리 지문 읽고 알려준 것들 위주로 포인트를 짚어줄 건데 모든 선지를 다 보는 문제도 있고 특정한 선지를 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도 근데 본 수업 들어가면 되도록이면 대부분의 선지 다 보고 넘어갈 거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제 지문 읽을 건데 내가 지문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맞아. 감정을 이용해서 읽으라고 했지. 자, 근데 감정을 왜 이용하지? 그렇지.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이야. 자, 근데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 혹시 기억나니? 운무는 운율부여, 산무는 음성부여. 이 두 가지가 감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더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 바로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야. 잘 잡아주기를 바라. 알겠지? 자, 그럼 이대로 한번 지문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자. 가지문부터 읽어볼게.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설은 나무네야. 자, 이미지적으로 좀 떠올려 보면 어때? 뭔가 무너진대, 꽃이. 이렇게 뭔가 무너지나? 그림을 못 그렸어. 미안해. 그리고 휘날려 발 아래 깔린대. 설은 나무네가. 발 아래 뭐가 이렇게 깔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알겠지? 이렇게라도 해주면서 넘어가야 돼. 계속 읽어보자.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구름같이 뭉게뭉게 몽글몽글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금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사놓핀 바다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빛이 pit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의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또 보도록 할게. 갈매기처럼 꼬리를 떨며 사놓핀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어때? 이거 읽고 어떤 생각이 드니? 산호가 막 이쁘게 핀 바다에 나려앉은 어떤 섬이 있나 봐. 그 섬으로 가고 싶대. 이 정도? 그리고 또 빛이 빛이야. 막 하늘이 빛이 빛이야. 그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너무 맑대. 너무 좋지. 그리고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의 적시우리. 이거는 뭔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실전에서는. 그 정도 애매하면 그 정도로 짚고 그냥 넘어가주면 돼. 그것도 네가 실전에서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꼭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읽어볼게.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초라한 경력 뭔가 보잘것도 없고 그런 경력을 육지에 막아버린대. 그리고 주름이 막 잡히는 짜글짜글한 그런 연륜도 끊어버리고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대. 오케이? 요 정도 짚고 넘어가주면 아주 훌륭하게 읽은 거야. 실전에서. 알겠지? 자, 그리고 나지문 읽어보자.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어떤 느낌이 드니? 막 이렇게 공장식으로 찍어낸 어떤 플라스틱이 있는데 지금 내가
내가 그런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 같아.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원동 사거리에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싸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리에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이렇게 막 한 땀 한 땀 뭔가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작품 같은 거지. 내가 그렇게 되고 싶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에 걸려 있고 싶다. 자, 느낌 왔어 혹시? 오히려 방금 읽은 가시보다 훨씬 단순하거든?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뭘까? 막 공장식으로 찍어낸 지금 내 상태는 그런데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뭐 그런 작품 형태로 내가 어디 걸려있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뭐 그런 뉘앙스인 게 오니? 이 정도로 읽었어도 진짜 정말 실전에서는 잘 읽었다고 볼 수 있어. 알겠지? 자, 근데 너희들은 실전에서 어떻게 읽을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휘리릭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어. 물론 그렇게 읽어도 답을 맞출 수는 있는데 효율의 얘기라는 거지. 너무 오래 걸려. 오히려 역설적으로 감정적으로 읽어야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읽고 문제 이거 그냥 선지랑 끼워 맞추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논리적인 추론이 너무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비효율적인 이야기라는 거지. 알겠지? 자, 좀 도식으로 논리적인 생각을 말을 해주자면, 자, 우리가 선지를 판단할 때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 뭐 지문에 있는 근거겠지? 자, 근데 봐봐. 내가 아까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근거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 틀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너무 돌아가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맥락을 먼저 잡아주고 그 맥락 안에서 그 맥락이 전제된 상태에서 지문 안에 근거가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뭐야? 이 맥락을 잡는지 못 잡는지가 중요한데 그 맥락을 잡는 방법은 뭐지? 맞아. 감정을 이용하는 거야. 33번부터 가보도록 할게. 자, 우리 혹시 기본 마인드 기억나?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해 준 건데 첫 번째는 상식적인 생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선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 때 상식적인 생각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가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진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따지는 맥락 부정인데 맥락 부정에서 우리가 반대되는 거 있지. 반대되는 거는 당연히 쉽게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거랑 실제로 따져야 하는 건 뭐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주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논리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실전에서는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직접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우리 지문 잘 읽었으니까 33번에 1번부터 볼 거야. 자, 가의 열렬히는 우리 아까 잘 읽었지?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어때? 당연히 어때? 맞는 선지죠. 보세요. 열렬히에서 적극적인 태도. 자, 우리 맥락 파악 잘 했고 그 근거도 지문 돌아가서 따져봤을 때 어때? 완벽하게 딱 들어맞지 않니?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자, 볼게.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막 그런 내다버리는 플라스틱이 있었고, 그지? 우리 잘 읽었던 거 기억나지? 하나씩 볼게. 하나씩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그 꼬부랑 홈이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대조한 거네. 그죠? 그리고 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이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고 어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 봐봐.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슬슬 읽으면 논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왜냐? 지금 내가 방금 한 판단에서는 다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야?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그 정성스러운 느낌과 감정이 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판단이 되는 건데 봐봐. 그게 들어있지 않고 이거를 그냥 읽고 논리적으로 막 근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따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오히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올바른 판단조차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해가 가니? 오케이? 자, 또 볼게.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자, 온통 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어때? 성찰적 시선, 자신의 삶 전반. 완벽하잖아. 오케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지? 역설적이게도 문학을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논리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이제 이 정도면 정확하게 이해됐을 것 같아. 자, 4번 또 볼게. 난로는 부정적인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자, 볼게.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간대. 날로 굳어. 날로 굳는데. 그럼 부정적인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 확 들어맞지 않아? 어때?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 있었는데 그게 날로 굳어만 간대. 아우, 너무 완벽하잖아. 자, 또 읽어볼게.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함을 강조한다. 자, 봅시다. 나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당장 벗어나야 된다잖아. 절박하잖아. 어때?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니? 문학이, 자, 이제 이 정도면 이해가 됐을 것 같아. 문학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지 않아? 바로 이거야. 감정을 이용해야지 역설적이게도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렇다면 5번 읽어봅시다. 자, 이거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사실은 이거 너무 좋은 문제인데 이거 나는 틀렸다고 보거든? 왜냐? 최근에 시제를 좀 건드리기 시작했어. 일치, 불일치, 적으로. 이거는 가볍게만 기억하고 넘어가자. 아, 쌤, 이거 맥락 판단은 뭐 괜찮지 않아요? 맥락적인 판단은 괜찮아. 막 틀렸다고 보기 힘든데 일치, 불일치적으로 이거는 얻어갈 게 있어. 자, 내가 가볍게 설명해줬는데 일치, 불일치는 뭐가 있다 그랬지? 내용 일치, 불일치와 객관적 요소가 있다 그랬지? 그리고 그 객관적 요소에는 뭐가 있다 그랬지? 시간, 공간, 인가가 있다 그랬어. 자, 근데 얘는 객관적 요소에서 시제 표현을 건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 왜 틀린 것이냐? 봐봐.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뭐라 써져 있니? 살리라라고 써져 있지.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얘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동질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 아니야? 미래에 그렇게 살겠다는 거니까. 알겠어? 내가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2024년 수능 마지막 문제 34번 문제가 똑같이 시제 표현으로 풀리는 문제였단 말이야. 물론 그것도 근거가 하나 더 있긴 했어. 대부분 이런 시제같이 일치 불일치적으로 주면은 근거를 하나 더 주시긴 하거든. 순수 맥락 판단으로 풀리는 근거를. 근데 이것도 일단 알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가볍게 강조하고 가도록 할게. 자, 그리고 이 뒤에 선지 읽어볼게.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봐봐. 이 플라스틱처럼 본인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였잖아. 전체적인 맥락이 그거였잖아. 근데 차별성이래. 너무 쉽지 않아? 완전 부정, 맥락 부정, 전체 맥락 부정이잖아. 전체 맥락과 아예 맞지 않는 거, 완전히 부정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알겠지? 근거는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지만 실전이었으면 이 시제를 사실 발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지? 얘로 판단하는 게 베스트였을 것 같아. 자, 그러면 34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34번은 정말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 줄 거야. 알겠지? 자, 답이 2번이었거든? 자, 이 2번도 풀이 근거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풀이 근거부터 볼게. 자, 첫 번째 풀이 근거는 일치 불일치인데, 자, 선지 읽어보자.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 자, 여기까지 읽어보자. 이거 그냥 휘뚜루마뚜루 읽었으면은 뭔가 이상함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일치 불일치적으로 이것도 발견하면 아주 훌륭한 거지. 실전에서. 봐봐. 주름 잡히는 연륜이 뭐였지? 얘가 끊어버리고 싶은 거지. 그럼 주름 잡히는 연륜은 마이너스적인 이야기 아닐까? 봐봐, 근데 그 마이너스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니? 봐봐, 마이너스에 이미 마이너스인데 거기에서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으려고 한대. 마이너스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 그럼 마이너스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니까 얘는 플러스 아니야? 그럼 그 플러스를 끊는다고 한다고? 굳이 이걸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져갈 필요는 없어. 내가 너희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긴 한데 이걸 읽고 되게 이상함을 느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미 결핍되어 있는, 이미 얘가 결핍인데 결핍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으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골랐어도 좋아. 오케이? 자, 이게 1번 근거야. 얘는 뭐지? 일치불일치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일치불일치적으로 풀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자, 얘가 좀 포인트거든? 끊을 수 있는 뭐라 그랬죠? 수단이라 그랬죠. 이 수단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자, 얘는 굳이 따지자면 맥락 판단이기는 한데 맥락 판단이 포인트는 아니고요. 자, 봐봐. 아까 심화라고 했던 것 중에서 혹시 구체적 추상적 기억나니? 이게 틀린 이유는 수단이라는 단어 때문이거든. 왜냐? 수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구체적인 단어이기 때문이야.
자, 우선 먼저 이 추상적, 구체적부터 한번 잡고 넘어가자. 자, 예를 들어볼게. 어떤 밝고 명랑한 시가 있다고 쳐보자. 자, 근데 그 시에 딸려있는 선지에서 산뜻한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쳐보자. 자, 그럼 너 그 선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어? 판단하기 어렵지. 왜냐? 너 산뜻한이란 단어가 뭔지 확 정의해봐. 돼, 안 돼? 안 되지. 왜? 산뜻한이란 단어 자체가 너무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 그에 비해서 그 명랑한 시의 선지에서 원망 요런 단어가 나왔다고 쳐보자. 자, 어때? 판정이 되게 쉽지. 왜냐? 원망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산뜻한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잖아요. 오케이? 이해가? 자, 결론은 뭐냐? 이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보는 이 시험이라는 틀 안에서 정오답이 나눠지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어일수록 어쩔 수 없이 답의 근거가 되기 매우 매우 쉬워진다는 거야. 이해되니?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 봐봐. 이걸 봐봐. 끊을 수 있는 뭔가 끈타 이걸로 정답 선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 이 불꽃이랑 이 끈타만 있었다고 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왜냐? 관련은 있을 수 있잖아. 너네가 생각했을 때, 맥락 판단했을 때, 그지? 근데 이게 왜 확실히 틀렸다가 되는 것이냐? 봐봐. 끊을 수 있는 뭐라 그랬지? 수단이라고 했지. 수단은 매우 매우 구체적인 단어야. 자, 근데 우리 지문 한번 다시 볼게. 봐봐. 얘가 뭐라 그랬어?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라고 했지. 이해되니? 지금 느낌 왔니? 이 처럼이라는 말 때문에 이 수단이라는 단어가 맥락 부정이 된다는 거야. 왜냐? 얘는 불꽃처럼 산다고 했지 그 불꽃을 뭐라 그랬어? 수단으로 쓴다고 하지는 않았잖아. 이해돼? 그래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맥락 부정이 된다는 거지. 맥락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논리적으로는 요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실전에서의 판단을 한번 보여줄게. 자, 봐봐. 그대로 읽어본다고 쳐보자.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 자, 요거는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야. 끊을 수 있는? 불꽃이 뭐 좀 활발 타올라서 끊을 수 관련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뭔가 확실하진 않다. 이 끊을 수 있는은. 근데 수단이라고? 요거랑은 관련이 없는데? 왜냐하면 불꽃처럼이라고 했잖아. 얘가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라고 했는데 이 수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구체적이네? 뭔가 수단으로 쓴다. 이거는 전혀 아니구나. 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알겠니? 실전에서는 요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물론 막 이게 막 수단이 막 구체적이고 추상적이고 요거를 실전에서 그때그때 나누라는 건 아닌데 수련을 하다 보면 얘네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직관의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판단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이면에 너의 그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고 과정 안에서는 수단이 구체적인 단어라는 게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지. 알겠지? 자, 34번에 2번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추상적인, 구체적인 요거 얘기한 김에 개념어 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보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32번 가보도록 할게. 자, 개념어 문제는 대부분 선지에서 요 앞에 있지. 얘네가 따져봐야 될 개념어들 그리고 요 뒷부분이 맥락 판단으로, 맥락 부정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자, 요러한 구조, 다 똑같은 구조야. 거의 비슷해. 물론 이 두 개 다 얘처럼 2번 선지처럼 두 개 다 직접 따져봐야 할 것들일 수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앞부분이 따져봐야 할 것들, 뒷부분이 맥락 부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나와. 자,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자, 그걸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봐봐. 당연히 뒷부분부터 봐야 돼. 요 뒷부분. 맥락 부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왜냐? 뒷부분이 맥락적으로 아예 틀린 전체 맥락 부정 있잖아. 우리 아까 배운 거. 아예 틀려버린 전체 맥락 부정이 나와버리면 당연히 그건 빠르게 선지속으로 할 수 있겠지. 앞에 개념어를 볼 필요조차도 없이. 이해돼? 자, 혹은 반대로 이 뒷부분이 너무 추상적인 말이 나와버렸어.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너무 추상적이면은 판단이 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시험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요 뒤에가 당연히 맞는 말이네 하면 앞에 개념어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반드시 뒷부분부터 보는 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정리를 하자면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개념어 문제에서는 뒷부분부터 보자. 자, 그 이유는 내가 두 가지로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 자, 뒷부분부터 보고 첫 번째 너희가 뭘 해야 되냐? 전체 맥락 부정 확인. 오케이? 자, 이거부터 볼게. 자, 우리 가나지문 잘 읽었지? 근데 여기서 시간에 급박하면은 이거 말이 되니?
우리가 가나지면 잘 맥락 따지면서 읽었지. 아, 이거는 전체 맥락 부정이잖아. 완전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 빠르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아, 2번은 좀 아쉬워. 두 개 다 따져봐야 되네. 그럼 바로 그냥 세모 치고 넘어가. 자, 3번 볼게. 뒷부분부터 본다고 했어. 분위기를 드러낸다. 4번,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5번,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야, 이거 너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아니야, 너무나도 추상적이잖아. 이 선지는 맞는 선지일 수밖에 없어. 그럼 너희가 뭘 해야 돼? 요 앞부분 개념어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걸 우리는 좀 직관적으로 프리패스 하자. 요런 말들이 나오면 프리패스 하자. 요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 이유도 내가 써주긴 했어. 왜냐? 너무나도 추상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32번의 답은 이대로 한번 직접 찾아보자. 알겠지? 전혀 어렵지 않아. 자, 요 포인트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생각보다 수업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한 거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꼭 짚고 복습 철저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